네, 이번에는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이홍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주춤하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상승 흐름 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가 흐름 짚어주실까요? 이제 아시겠지만 연초에 이제 밸류업 그 발표 이후에 좀 급등을 좀 나타나다가 이제 조정 양상이 좀 들어갔었고요. 근데 충분히 좀 조정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뭐 총선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또 1분기 실적이 뭐 일회성들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경상적으로는 꽤 양호했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대비 양호한 흐름. 금융주들 양호한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금융지주들 1분기 실적 이제 확인을 했는데 KB금융과 신한지주는 홍콩 ELS 손실 배상 충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웃돌면서 좀 견조하다는 평가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ELS 관련된 손실 제외하면은 사실은 뭐 경상 실적은 꽤 양호했고요. 특히 이제 KB랑 신한은 또 비은행 쪽에서 또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뭐 수수료 쪽 이제 증권 계열사라든지 뭐 아니면은 보험 계열사 쪽에서도 꽤 양호한 이제 이익이 좀 인식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완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돋보이지 못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비은행 쪽 실적이 좋았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조금 아직 약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융지주 좀 탑픽 꼽아주신 이유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는 일단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신한지주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일단은 주로 이제 KB금융이랑 신한지주랑 많이 비교가 되고 또 이제 바로 아래에 이제 하나금융이랑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KB가 아무래도 자본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밸류에이션 갭은 거의 역대 최대치까지 좀 높아졌고요. 반면에 지금 오히려 이익 체력이 조금 약한 하나금융이 이제 오히려 지금 PBR이 신한지주랑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된 이유는 신한지주가 좀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사모펀드 쪽에서 블록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됐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금융이랑 좀 밸류에이션 갭을 또 좀 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신한지주를 좀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탑픽으로 신한지주를 꼽아주셨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를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분기 그 주요 금융지주 실적 발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도 신한지주였습니다. KB금융 제치고 리딩뱅크 탈환을 했는데 신한지주가 그 리딩뱅크 타이틀 회복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뭐 타이틀을 회복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지금 신한지주가 좀 더 잘 나왔는데 이유는 일단 KB가 ELS 관련돼서 좀 익스포저가 좀 컸고요. 그래서 관련된 영업의 손실이 한 8천억 원을 좀 넘는 손실을 인식을 한 반면에 신한지주는 이제 ELS 익스포저 자체가 좀 더 적었기 때문에 그 손실이 한 2,700억. 그래서 그게 차이가 한 5천억 이상 기본적으로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신한지주가 1분기 실적은 KB 대비 조금 더 표면 실적은 좀 양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세부적인 사실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대손 비용 조금씩 감소하고 뭐 이자익도 약간씩 뭐 좋아지거나 빠지는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자익만 놓고 보면은 KB금융도 상당히 선방을 하면서 사실은 뭐 신한지주보다 조금 못한 실적이긴 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감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양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ELS 손실 사태가 순위를 갈랐다. 이자익만 보면 KB금융이 오히려 신한지주의 우위에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KB금융 1분기 순이익 보니까 약 1조 491억 원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연구원님 역시 목표가를 좀 상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단기 실적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그 일회성 손실 때문에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최근에 또 이 홍콩 H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또 환입이 될 가능성도 좀 일부 생긴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실 목표가를 상향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 거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번에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KB금융이 이제 매 분기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균등 배당을 하겠다. 배당 총액 기준으로 균등 배당을 하겠다. 그래서 매 분기당 3천억씩 그러면 연간을 1.2조를 분기 배당을 하겠다인데 이게 이제 자사주 매입이랑 이제 섞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DPS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런 주주환원 정책의 관점에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한 바 있습니다. KB금융 주주환원책 연간 배당 총액을 1조 2천억 원 수준에서 유지하면 매분기 3천억 원씩 균등 배당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은행주 중에서는 배당 규모가 가장 큰데 이를 통한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배당 규모 자체가 큰 거는 사실 뭐 이익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오히려 그 배당 규모라는 측면을 떠나서 일단 매 분기당 3천억이다라는 게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 가시성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1분기, 2분기, 3분기 혹은 뭐 연간 단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배당 투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배당 규모 자체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자본 비율상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실적과 상관없이 손익과 상관없이 배당 DPS 주당 배당금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가시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봐주셨고 자사주 매입 시행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비은행권 강화를 위해서 롯데손해보험 인수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지만 인수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배경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지주회사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네. 주로 이제 은행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카드나 종금 같이 조금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증권사 인수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또 보험사 역시도 좋은 매물이 나온다면 사실 당연히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롯데손보를 지금 인수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면은 롯데손보의 이익이 또 연결 이익으로 지주사의 이익에 어떤 보탬이 되게 되고요. 우리금융지주가 경상 한 2.9조에서 연간 3조 정도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 롯데손보가 물론 회계제도 전환되면서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내외 정도는 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주 이익을 뭐 한 5에서 10% 정도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지주의 이제 자본 비율은 좀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롯데손보를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 자본 비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뭐 시장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인수 가격은 우리가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임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뭐 증권사 인수, 보험사는 또 롯데손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업 중에서 그 현대해상을 좀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이 보셨던데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언더퍼폼을 크게 올해 하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배당 관련돼서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측면인데 사실 저는 그게 올해 안으로 좀 제도 개선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지금 뭐 경쟁사 대비해서 멀티플 격차가 많이 나는 현대해상이 좀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뭐 다른 회사들, 뭐 보험사들은 지금 뭐 아직까지도 지금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행과 달리. 그래서 뭐 현대해상도 사실 뭐 그게 크게 올해 안으로 뭐 자사주 매입을 뭐 나선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어차피 자사주 매입을 당장에 발표를 못하는 상황에서 멀티플 격차가 많이 벌어진 현대해상을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이제 뭐 절반 가량 지나긴 했지만 금융주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조언도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지금은 뭐 밸류업 이후에는 뭐 자본 비율이나 배당 가능 이익 여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회사별로 좀 주가 차별화가 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신한지주나 현대해상처럼 상대적으로 섹터 내에서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일부 좀 멀티플 갭을 좀 메우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이제 주가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완화될 것, 해소될 것이다라고 전해주셨고 신한지주, 현대해상 등 이런 저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의 이홍재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